지금부터 2021년 제5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시책, 사업평가가 있는 11개 부서 23개 평가 항목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군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원 봉사과 덕분으로 정부와 도평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따로 제가 민원 봉사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은 안 드려도 되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부서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 국장님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부군수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제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 조금 부족하고 또 제 역할이 필요하면 군수님 폼만 잡지 말고 이것저것 좀 도와주시라고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녹지공원과나 상하수도는 몇 개 많던데 그냥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럼 기획감사 담당관님부터 이렇게 보고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기획감사 담당관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 시군 합동평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는 도에서 시행합니다. 125개 지표를 대상으로 저희 군의 21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목표 달성도를 절대 평가를 하고, 정성적 평가는 합동평가단의 상대 평가를 합니다. 합동평가단은 도의 업무 담당자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정부 합동평가는 군부 8위, 도 역점 시책 평가는 군부 9위로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 사유는 정량지표 평균 이하 달성이 많아 하위권을 평가받았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평가는 122개 지표 중 36개 지표가 미래 달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평가 대상 125개 지표는 21개 부서에서 금년 1월 29일까지 저희가 실적 입력을 마쳤습니다. 예. 6월경 발표되는 평가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력 마감날까지 저희 담당자가 끝까지 자료 미입력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전산 입력을 저희가 챙겼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평가 대비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평가는 부서 전체 목표 달성이 중요합니다. 2020년도 지표별 평가 결과 중 부진 지표 부서는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수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계 미흡으로 지표가 안 될 경우를 대비 업무 담당자 변기 시에는 저희가 개별 업무를 지원해서 예. 인수인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지표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평가하여 결과를 12월에 발표합니다. 2020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전년도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진 사유는 외부 청렴도에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감점 요인은 저희 자체 공무원 당년 퇴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0.37점이 감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평가 대비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1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외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대민 업무 친절도 향상과 청렴 없인 학상을 통한 부패 방지에 노력하고, 효율적이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내부 통제로 부패 사건 발생이 건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모든 과별로 문제점이나 대책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체 과별로 보고받고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질문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행정과장. 예, 행정복지국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행정안전부 주간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작년 때에는 아쉽게 그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지만 올해는 꼭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는 그 사정정보 공개와 정보 공개 처리 실적 등 4개 분야
10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정보공개 청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도록 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시 청구 시에 처리기간 초과로 간점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그 분석 결과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재무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세정업무 경상남도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세정업무 종합평가는 그 부가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 등 8개 분야 23개 지표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정업무는 그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율이 그 높아야 되고, 그다음 체납액의 징수 정리, 지방세 조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중소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가 자료는 2월 17일까지 제출하고 3월 중에 평가받게 됩니다. 시상은 시와 군부 각 4위까지 시상권이 됩니다. 우리 군은 최우수를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2월 1일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분과 등록 매년세 납부 기한입니다. 자동차 연납분은 오늘까지 납부하시면 9.1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 운영을 지금까지는 주 2회 근무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매일 근무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국세 민원 업무 처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닙니까? 2020년도 미입상인데 2021년도에 최우수를 목표로 하는 게 어떤 그런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평가 지표가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름대로의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채점을 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좋았습니다. 조건들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 그 대형 건축물, 그러니까 저 하이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카이 고성공장 이런 신축들이 좀 큰 작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입상을 했던 이유는 2021년도 최우수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경기 그 부동산의 그 거래가 좀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부동산 또 경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주민생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두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사별 시행 계획 결과입니다. 전년도 2019년도에 최우수상을 받고 시상금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미입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분야별 우리 평가 자료의 적정성과 우수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분야가 복지, 보건, 일자리, 문화, 교통 다방면에 여러 이제 복지 분야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뭐 이유라면은 우리 그 고성형, 경남형, 정부형 우리 재난지원금에 사실은 부서에서 조금 매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평가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우수를 목표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고 평가를 좋게 받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상 자원봉사 참여 인원에 대한 평가인데 전년 그 자원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고성형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민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 어디서나 수령이 가능하고 가능하면 설전에 예. 수령을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고 2월 6일 토요일과 2월 7일 일요일은 휴일임에도 직장인들이나 평일날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년 평가 결과 미입상 평가 분석이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집중에 따른 관심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경남에서 전 시 군민을 다 주었던 지방 정부는 전부 다 미입상이었고 경기도도 전부 다 미입상이었다 이런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 사실은 담당자가 이 업무에 이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나 다른 시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나 경남에서 시군 다 지급했던 곳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평가 결과는 미입상이었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긴 못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평가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부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도 미입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다 그죠? 실제로 담당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돼서 집중되면 가장의 입장은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정리해 주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평가 분석에 있어서 가장님이 제대로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기인하고 그리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 또한 재난지원금 집중한다고 관심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심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그 업무 분장을 원활하게 해서 가장인 제가 원활하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 빠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분야하고 국민행복 민원실 인정하고 경상남도 베스트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하는 평가로서 평가 내용은 민원 행정 전략 체계와 이 건은 보고하지 마십시오. 워낙 다 아는 내용이라 다음 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럼 두 번째 국민행복민원실 인정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평가 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평가 내용은 민원실의 공간, 그러니까 내외부 안전환경에 대한 것과 체험, 그러니까 공간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31개 지표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 저희들 평가는 미선정되었습니다. 부진 사유는 사회적 약자 배려라든지 안전한 근무 환경 등 세부 지표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게 평가 선정이 되려고 하면 106점 만점에 85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작년에 70점 해가지고 예.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평가 대비 목표는 국민행복 민원실 인정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대비 전략으로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와 연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내 인정기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등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점수를 받은 세부 지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베스트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관련입니다. 평가 기관은 경상남도고 평가 지표는 원고에 30점, 예. 발표 70점을 해가지고 됩니다.
저희는 지난해 장려로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 사유는 군내 한 명을 추천하기 위해 선정자 4명을 사전 심사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온 공무원 돼가지고 민원 최소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발표, 실시간 응원, 참여,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가점을 부여하는데 저희들은 장려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 평가에서는 이 부분도 최우수로 바뀌었습니다. 대비 전력으로는 우리 군에서 먼저 콘테스트를 먼저 실시해가지고 예. 그 부분에서 최고 우수 받은 사람한테 공무원을 베스트 친절 공무원 콘서트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베스트 공무원 선정하는 것 경남도에서 이렇게 장려받은 것 저는 뭐 존중하고요. 고성군에서 먼저 베스트 공무원을 뽑는 과정 속에서도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게 4분이 되든 5분이 되든 그분들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시고 거기서 1등한 분들도 고성군 자체적으로 뭐 포상할 수 있는 것은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이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민원봉사과장 보고 한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이제 사람 좋은 것과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격을 좀 메꿔주면 정말 고맙겠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목은 6개 분야로 전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주병 방제 1개 분야는 우수평가 입상, 예. 2개 분야는 군부 5개 시군에 선정되었습니다만은 2019년도 저수 등 3개 분야 입상에 비해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는 사업 분야별 또 평가 매뉴얼에 최적화된 사업 추진으로 전 분야 입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6개 중 한 3개 사업 정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도시 순밀 녹지 공간 조성 사업 분야는 부진 사유와 예산 집행률 및 큰 나무 심기 실적 저조였습니다. 거기 이제 미세먼지 사업 중에 작년에 2단 3단 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거의 좀 예. 부진했는데 올해는 사업 조기 착공 등 상반기 예상 집행률 70% 제고 및 평가 항목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분야는 예. 전년도 우수로 입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피레목 발생률 감소 제고로 최우수 입상의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19년도 최우수로 입상한 산불 방지 분야는 작년에도 2년 연속 제로화 추진을 했지만은 가태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 그리고 또 최우수 입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산불 제로화 3년 연속 목표 달성을 하고 또 환경가와 해법에서 추진한 가태로 부과 건수도 저희가 좀 그걸 갖고 와서 올해는 최우수로 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평가입니다. 평가는 경상남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지방 하천에 대해 하천 정비 평가를 중개하고 추계 연이에 실시를 하고 합산한 점수로 이제 도내 시와 군을 구분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가는 군부에 이제 3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천 정비가 잘 돼 있고 특히 하상 준설 후에 발생한 사토를 공공사업장의 성토제로 사용하는 등 퇴적토의 효율적 사용을 했다고 3위를 했습니다. 예. 2021년은 평가 목표는 군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계 평가 때 저희들 이제 제방 제초 작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방 제초 작업을 안 한 게는 아니고 저희들 평가 전에 미리 하다 보니까 그때 현장 평가 때 좀 풀이 좀 길어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초 작업을 평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예. 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 보도록 농업정책과 업무평가는 한 건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 기관은 2개 기관입니다. 중앙평가는 10개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경남도 평가는 17개 지표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농업정책과에 한정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4개과 업무가 17개의 평가 지표를 부수별로 이렇게 분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해 평가는 참 부끄럽게도 입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자, 살펴보니 각 부서 업무 담당자의 관심도도 부족하지만 부서장님들의 의지도 저는 좀 부족했다 봅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난주 기술센터 질의 자체 부서장 회의에서 본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그리고 올해는 또 최우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수로 또 한번 선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금주 중에 대책으로서는 금주 중에 농업정책과에서 평가 대비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4개과 협업하여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월별, 분기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연초부터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연초부터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은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연초부터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친환경 농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경상남도 시군 평가입니다. 작년까지 평가 결과는 2018년부터 3년간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상사비로 총 1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3년간 최우수를 한 결과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량적 평가 지표의 관리는 친환경 농업과 전 직원이 평소 기본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홍보하는 등 평가 지표를 관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성군만이 가지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우리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북카페를 운영했습니다. 2019년에는 친환경 농업 논두렁 밭두렁 현장 교육을 15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새벽 4시부터 이루어지는 방제 현장의 저희 친환경 농업 컨설팅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만이 가지는 특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정성적 평가 지표 관리입니다. 3년간 연속 최우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된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마지막에 군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확실한 방법으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3년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2021년 평가 대비입니다. 군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고성군 기간 평가보다는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하는 농업인 단체가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는 자료가 달랑 한 장이더만은 발표는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 자리는 민원 봉사과가 깔고 자랑은 친환경 농업과가 하는 이런 형태다, 그죠? 참 잘하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보건소 경상남도 치매관리사업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 내용입니다.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평가입니다. 20년 경상남도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사유입니다. 할머니의 기억 상점, 행복 더하기 기억 체험터, 다양한 특화 사업 및 전국 최초로 보건진료소 유휴 간사를 활용한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1년도 평가 대비 전략입니다. 21년도 경상남도 최우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비 전략입니다. 젊은 날 꿈 이루어드림. 치매 어르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을 실제로 체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시니어 모델 체험하기,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남기기 포착, 프로필 사진 만들기, 사진 촬영 기술 익히기 등 나도 바리스타 파티셰,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빵, 쿠키 만들기 및 바리스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 행사 시 일 카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 선도 학교 일일 교사 체험을 두부, 묵 만들기, 장구, 농료 등으로 체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상하소도 사업소는 4건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금 사업의 편성 및 집행 등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수계인 영호와 개천면에 있는 그 하수 처리장에 대한 평가인데 그 가장 점수가 높은 오염 물질 삭감량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하수 처리장에 나오는 그 수질 대비 방류되는 수질인데 저희 영호와 개천은 솔직히 오염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점수가 15점으로 제일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걸 서로를 근거를 남겨서 그래도 그 평가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예. 저희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에 상수도 분야입니다. 이 평가는 2020년 신설공기업 됨으로 인해서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평가 10월 달에 컨설팅을 받았고 그 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서 평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고는 다 하신 거죠. 혹시 이제 그 타 시군의 단체장님들 방에 가보면 제일 잘 보이는 쪽에 꼭 해야 될 현안 사업들 쫙 이렇게 띠지로 붙여놓은 경우들도 참 많은데 혹여 이제 우리 이제 실과별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꼭 해야 될 부분들 꼭 까먹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는 쪽에 좀 정해서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지금 시기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단체장들은 그런 걸 참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인수인계 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으면 쌍방 다 책임을 묻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아서 까먹을 수도 있고 나빠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책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던데 그죠? 떠나간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인수인계 받지 못했던 있는 사람만 책임지는 것도 좀 맞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상방 다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진지표를 중점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진지표 중점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예산 관리를 하고 예. 부서장들이 좀 책임지고 업무를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계장이나 가장들이 챙겨보는 것도 맞고 저는 이 지점에 하나 좀 궁금한 게 가장님 또한 이 중요성 이게 뭐가 부족한지를 제대로 가장님이 판단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럼 결과는 별로 안 좋게 나올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는 그 과에 잘 되든 잘못되든 맡겨놔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죠? 이제 가장님이 판단할 때 이것은 자기 판단으로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산 보고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100% 맞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서로 협업과 공유를 한번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한 번 정도라도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담당 과장님이 그것이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 교육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을 받아왔던 담당자가 혹여
정확한 이해도를 갖고 온 건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진다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중앙이나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부분 교육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온 뒤 그게 끝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교육받았던 담당자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과의 과장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과장님의 역할은 이거고 저는 이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받아 온 것으로 끝나는 건지 이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그죠? 한번 이거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가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보내면 그 교육이 어떠한 것이고 그 교육 속에서 가장이 내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 속에서 그 담당자는 이거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해왔을까 가장님들이? 저는 거의 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민원봉사과장님 작년에는 라 받았습니까? 마 받았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언론에 이번에는 나와서 언론에 나오기 그 전날에 저한테 보고하셨던 것 같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 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언론에는 안 나왔고 언론에 안 나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과장님들 느끼는 바가 클 겁니다. 이게 라든 마든 최하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과장이 보고하지 않으면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건데 실제로 앞에 연도에 그렇게 잘못을 했고 올해는 더 큰 잘못을 과장님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과장님들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게 실제로 이게 큰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청렴도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것도 참 재미나던데 작년에 3등급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 2등급, 그 앞에 4등급이었는데 이제 외부 감점 요인이 두 분의 퇴직 이게 이제 감점 요인이 커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이는 제가 일단 이해는 되고 근데 내부 감점 요인이 내용이 뭐냐면 업무 지시의 공정성이 낮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지시의 공정성이 낮다라는 것이 내부 평가의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고승군의 변화 행복 체감도는 높아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성이 낮은 업무 지시가 요인인데 감점 요인인데 그죠? 근데 국민들은 체감도가 높아졌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 청렴도 결과 요약서를 보면요. 예. 업무 청렴도가 인사, 예산, 업무 지시의 공정성 세 가지 분류를 했는데 일단 업무 지시의 공정성은 전년 대비 0.15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낮은 거지 우리가 전년 대비 개선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부분도 상승이 되고 그렇습니다. 결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거거든요. 뭐냐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를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 보면 안 좋게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은 어떤 엉어리진 이전부터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이 서려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안타까움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부 청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설문조사 할 때마다 인사 때 뭔가 오고 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든지 훨씬 그 이전부터 인사는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문조사 할 때마다 그렇게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적는 분들은 대부분 적었던 사람이 그대로 적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엉어리졌던 안타까움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해결하지 않으면 내부 청렴도는 올라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
그 실제로 이제 어떤 평가가 어디서 언제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본인 거죠. 그리고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가 준비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만 준비하면 중간 정도는 됩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중상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왜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지, 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이거 없이 그냥 내가 담당이니까 이 업무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중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지, 이 평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자존감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국민들의 행복감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자존심, 자부심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막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모든 과별로 이렇게 보고는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은 삼국이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마동호, 농업 용수 개선, 이게 스마트 축산이 풀리니까 안 풀릴 것 같은 이것이 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승은 전체적으로 큰 것들을 풀어내면 자연적으로 작은 것들 또 큰 것들도 같이 풀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것부터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연말이나 연초에는 국장님들의 가장들이 모여서 이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나가기에는 행정력 낭비고 소모입니다. 큰 틀을 풀어내가는 것,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100%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군수의 욕심인 겁니다.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것들 한두 개를 잘해서 모든 것들이 커버되고 만회될 수 있으면 그쪽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이 판단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느 국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 싶고, 내년도 이 자리에는 이제 오늘 이제 가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평가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주민 의견서 취합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이 내일까지인 거죠. 예.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설 이후에는 국토부 담당자가 서기관입니다. 직접 아마 고승원에 또 오셔서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노선이 지나가는 주민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주민들 불편 최소화시키도록 행정은 노력하겠습니다. 노선이 없는 역사가 있을 수 없듯 민원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분들 의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중앙부처와의 대화도 저희들이 하고 필요하면 중앙부처와의 싸움도 저희들 행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믿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3일 날에는 행정과 중안으로 하시는 거죠.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대책과 관련해서 기관장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장님도 오실 거고,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 8358 부대장님, 해경파출소장님, 이분들이 다 오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대책, 그리고 각 기관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 또한 그 애로사항 청취 이후에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분위기,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부군수님이 발령받아 오시면 제일 처음 인사하러 가는 곳이 보훈단체장님들입니다. 저도 설 전에 보훈단체장님들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중앙의 보훈단체에서 보훈가족분들에게 전국 최고의 예우를 고성군에서 해줘 고맙다고 감사패를 주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의회가 제안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감사패를 주실 거면 의회가 받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만의 영웅 한기철 국가보훈처장님도 고승군의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전국 최고, 정말 고맙다고 또 저한테 하셨어. 제가 말만 하지 말고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고승군 의회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이라도 하나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타 시군도 고승군을 따라할 수 있으니까. 담당자분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훈처에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고승군의 우리 담당자들과 이제 의회에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용 좀 준비해 주시고, 역할은 중간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금 기탁 및 물품 기탁이 많던데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전달되는지 국민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는 잘 알린다고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금 기탁하시는 분들이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는 한경직 공무원들도 성금을 기탁한다고 하던데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까지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 말씀드리면 한경직 공무원들 청소할 때 지나가시다가 손 좀 흔들어 주시면 우리 한경직 공무원들이 정말 힘을 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지훈련 오신 선수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먼저 고성에 와주셔서 고맙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 이동하실 때 마스크는 꼭 좀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서로서로 지키는 것이 예의다,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개선의 수건사업이 농촌생활문화관 착공식을 4일날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고생하셨던 분들은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한 분, 이옥철 도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철 전 도의원. 이 이옥철 전 도의원이 계시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저는 착공식 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공식 하는 자리에 그분을 좀 저는 모셨으면 합니다. 감사의 표시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고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똑같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면, 모든 장들은 그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 회피하지 않는 것,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직원분들 격려해 주는 것,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큰 징계 하나 받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바라는 공무원상은 부하 직원들이 뭐 좀 잘못하면 끝까지 좀 책임도 좀 져주고, 그리고 법이나 제도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 행복을 위해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징계는 필수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끝까지 밀어붙여 나가는 적극적 행정하는 공무원들, 저는 이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설 연휴 대비해서 비상진료 체계,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홍보 잘해서 국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당항포가 내일부터 아마 부분 개장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분 개장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시기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이야기 들으면 제가 바로 느낀 생각, 그럴 것 같으면 전국에서 전지훈련 온 팀들, 이 선수들에게 개방해서, 무료로 개방해서 이분들이 우리 엑스포장, 당포장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라. 그럼 행정은 홍보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지훈련 온 팀들이 이 멋진 준비되어 있는 당포를 홍보해 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정리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오신 전지훈련 팀들이 당포에 한번 와서 보고 정말로 엑스포 준비 잘하고 있고 너무 멋진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진 곳은 없다라고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 위탁 운영할 때 입양률이
5.2%였습니다. 위탁 운영 시 입양률이 5.2%. 근데 지금은 직영하니까 70.3%입니다. 입양률이 그렇습니다. 안락사 비율이 전국 최고로 했지 않습니까? 82.3%입니다. 안락사 비율이 80.3%였는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1%입니다. 이 안락사 또한 병이 있어서 이렇게 자연사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제 소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입양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사의 편지 다 보내드리고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좀 드리는 게 좋겠다. 민간기업은 100% 이렇게 한다. 공무원들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그 곰자조 그 입양했던 조승우 배우가 곰자를 입양한 배우 조승우 씨에게 제가 고맙다고 연락을 하니까 제게 보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군수님, 코로나로 또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신경 쓸 일 많으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모쪼록 고성보호소가 국내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 무분별한 개농장의 엄격한 단속, 동물학대 방지법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바로 실행해 주시는 결단력을 보여주신다면 대한민국 1000만이 넘는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고성이라는 도시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고성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제가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나온 내용, 정당과 정파를 떠나 도의원 후보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고성의 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고성군 행정을 보고 중앙정치는 실망을 주지만 고성군 행정은 멋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사업 전국에서 경남이 최다 선정, 그리고 경남에서 고성군이 최다 선정된 앞에 쭉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고성 그러면 강원도 고성이 먼저 뜨고 고성을 제대로 알릴 만한 것이 없었다고 초조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이젠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서서히 국민들께서 고성이 축복받은 곳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살만한 고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고성,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성의 가치는 더 빛날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벌써 경남에서는 고성군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이젠 전국적으로 고성의 멋짐을 알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수천형, 1000가지 나무에는 1000가지 모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무이한 그 나무만이 가진 모양새는 매 순간을 그리고 하루하루를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무의 선택은 늘 오늘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기 고성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